합시다. 심근경색보다 심근경색이 합병증으로 이제 부정맥이 하나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부정맥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고 이게 범위가 좀 광범위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범위로 한정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25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심장은 전신의 모든 조직과 장기에 뭐를 공급하죠? 혈액을 공급하죠. 혈액이 가면서 산소까지 같이 가요. 그래서 규칙적인 박동과 리듬으로 수축하는 심장은 제가 심장 할 때 얘기했죠. 펌핑 작용을 한다는 거. 딱 수축해서 각 조직과 장기에 쫙 혈액을 공급하는 펌핑 작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심근경색의 합병증이 부정맥으로 많이 이제 죽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심장의 작용은 펌핑 작용이라고 그랬어요. 심장의 주 포인트는 펌핑. 근데 이 펌핑이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부정맥 중에 하나죠. 물론 심부전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런 부정맥이 왜 생기냐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먼저 발생이 일어나요? 심장의 우리가 심장은 보면은 명품이라고 그랬죠. 자기 혼자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심장에서 어떤 펌핑 작용이 일어날 때 전기적 작용이 어디서 먼저 일어나요? SA 노드에서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SA 노드에서 전기 자극 혹은 활동성 전이라고 하는 흥분파에 의해서 규칙적이면서 율동적이고 이런 거를 이제 동성 리듬이라고 하죠. SA 노드에서 흥분이 돼갖고, 그쵸? 이런 것을 동성 리듬, SA 노드. 근데 이 SA 노드가 SA 노드에서 흥분이 생기지 않고 다른 데서 먼저 흥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경우 이제 부정맥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도장애, SA 노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소성, 액토픽, 다른 곳에서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 뭐가 일어나면 전도장애가 일어나요. SA 노드, AV 노드, 그 다음에 퍼킨스 섬유, 그쵸? 퍼킨스 섬유까지 가면은 이거는 이제 좌심실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히스 속 해갖고 퍼킨스 섬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좌심실까지 가지 않고 어딘가에 전도장애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정맥이에요. 그래서 심장 내에 어떤 전기적 자극의 형성이 장애가 생기거나 혹은 전도장애가 생기거나, 다른 말로 이런 거를 이제 또 다른 혹은 혼합장애라고 할 수가 있어요. 리듬이 불규칙하거나 심박동수가 비정상적인 상태를 통칭하는 것이 바로 부정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심박동을 통제하면서 여러 가지 동반결절 유해 조국에서 자극이 발생을 하는 이소성 자극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기회 수축이라든가 아니면 조기 수축, 프리메이처 컨트랙처 혹은 액토픽 비트, 이소성 박동이 일어나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정맥은요, 심전도를 통해서 먼저 판독을 해요. 심전도 판독. 요즘은 이제 심전도 같은 경우에는 심전도를 찍으면 쫙 이게 나오죠. 나오면은 그 나온 거 갖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보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 심전도를 그 판독하는 이제 판독이들이 판독을 하기는 하지만 기계에서 어느 정도는 리절트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심전도 판독 먼저 봅시다. EKG 분석할 때 부정맥을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심박동수, 맥박수를 보고요. 빈맥인가 서맥인가. 그 다음에 정상일 경우에는 이소성 박동, 액토픽 박동이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소성 박동이 생긴 곳이 심방이면은 족이 심방 수축이에요. 심방에 생겼을 경우에 족이 심방 수축. 이소성 박동이 심실에 생겼을 경우 족이 심실 수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소성 박동이 뭐 방실연접부에서 발생하면 방실연접부 조기수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가 이제 빈맥성 리듬을 파악을 해요. 그럴 경우에 이제 QRS 컴플렉스의 폭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F파, P파를 확인하고요. F파, P파, F파가 있으면 뭐예요? 토미바퀴, 심방 조동이 있는 거고 플루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P파가 있을 경우에 상심실성 빈맥이 있는 거죠. 상심실성 수프라 위에. 그리고 해야 될 게 이제 섬액성 리듬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섬액성 리듬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정맥의 종류와 특징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부정맥의 종류와 특징. 자, 부정맥이 정의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정맥의 종류.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자, 동성 리듬이 있어요. 동성 리듬은요, 정상 동성 리듬이에요. 정상 동성 리듬이라고도 하는데, 심전도에 나타나는 정상 리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를 하면은, 보면은 박동수 봐야 되고, 또, 뭐 봐야 돼요? 박동수가 한 60에서 100 정도 돼야 되죠. 60 이하 안 되고 100 이상 안 되죠. 그 다음에 리듬 봐야 돼요. 리듬. 규칙적인가 아닌가. 그래서 박동수하고 리듬. 그 다음에 P파, PR 간격, QRS균. 우리가 심전도를 파악할 때 이제 동성 리듬을 먼저 이제 파악을 하는데 부정맥의 종류에서 부정맥인가 아닌가를 보는 것. 거기에서 보면은 박동수.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박동수하고 리듬. 규칙적인가? 불규칙적인가? 박동수하고 리듬 말고 P파, QRS파. 그 다음에 PR 분절. 이렇게 봐야 돼요. 물론 T파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P파하고 QRS파, 그 다음에 그러니까 PR 간격을 봐야 되는데, 자, PR 간격은 0.12에서 0.2초, QRS균 같은 경우에 0.04에서 0.10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정하죠. 이게 이제 정상 동성 리듬이에요. 정상 동성 리듬. 정상 동성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정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뭐예요? 부정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동성 부정맥인데, 동성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상 동성 리듬이 약간 변형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감신경이 항진되어서 흥분이 됐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뭐가 흥분되는 일이 있거나 기분 나쁘거나 뭐 아니면 급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뭐 가슴이 막 뛰죠. 그렇죠? 교감신경의 긴장이 항진되어서 심박동수가 빨라지면은요, 흡기시보다 호기시에는 미주신경이 항진되어서 심박동수가 느려져요. 흡기시 빨라지고 호기시에는 느려지는 거. 이게 바로 동성 부정맥이에요. 이거는 어떤 병적인 의미는 없어요. 병적인 의미는 없고 건강한 젊은 사람이나 소아에게서 나타날 수가 있고 혈액학적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키지 않거나 블러드 케미스트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은 뭐 심각한 문제가 없는 한, 물론 이런 경우가 힘들어지면은 CPR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간혹 한 몇 퍼센트, 한 1% 이하에서. 근데 이거는 정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맥이라고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이거는 금방 돌아와요. 심박동수가 60에서 100,
심박 및 심실 리듬이 불규칙할 수 있어요. 근데 QRS 모양이 정상이에요. 자, 피파는 정상이고 일정한 모양이면 항상 QRS군 앞에 있어요. 피파가 있어야 되죠. 이 피파가 QRS균 앞에 있어야 되죠. P웨이브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 다음에 PR 간격은 정상 범위이며 일정하다. P 대 QRS군 비율은 1대1이다. 이게 정상 심전도잖아요. 2번부터 6번까지. 3번부터 6번까지는 정상 심전도인데 동성부정맥은 심박 및 심실 리듬이 불규칙하지만 심박이나 심실의 리듬이 불규칙하지만 심전도상에서는 이거는 정상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리듬만 불규칙하고 P파하고 QRS파하고 PR 분절이라든가 P웨이브하고 QRS가 1대1 간격이 여기하고 이제 같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심전도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이 부정맥에도 뭐 그렇게 크게 속하지 않는 게 바로 동성 리듬, 동성 부정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이제 더 심한 그 부정맥 이소성 박동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소성 박동. 아까 우리가 이소성이 심방, 조기, 심방 수축하고 심실에는 조기, 심실 수축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소성을 다른 말로 액토픽이라고 하는데 이 액토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상적인 전도 장애, 그러니까 정상적인 전도하고 정상적인 수축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데서 먼저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우리가 액토픽 프레그라고 하면은 우리 그 보면은 다른 곳에 수정이 돼 갖고 그쵸? 그래서 임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궁의 임신. 자궁에서 착상이 돼야 되는데 다른 데 착상이 되는 것이 바로 자궁의 임신이듯이 다른 곳에서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이제 없어지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심방에서 이소성이 있을 경우에 조기 심방 수축, 심실에서 이소성이 있을 경우에 액토픽이 있을 경우에 조기 심실 수축 이렇게 나타나요. 대부분 보면은 심방벽에서 형성되는 자극이 동방결절의 정상 자극이 생기기 전에 발생하는 조기 심방 수축은 동방결절의 자극이 생겨서 수축이 돼야 되는데 심방에서 먼저 수축이 되는 것을 조기 심방 수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그 스트레스, 흡연, 또 카페인이나 저산소증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조기 심방 수축이 생길 수가 있어요. 프로프라놀이라든가 인데놀이라든가 퀴니딘 등을 이제 투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조기 심방 수축의 특징 봅시다. 조기 피파 때문에 불규칙해요. 심실 및 심방 리듬이. PR 간격이 짧아요. PR 간격이 길지만 근데 가끔 길지만 정상 PR 간격의 2배를 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QRS군이 보통 정상이지만 비정상일 경우가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피파가 변형되거나 이게 피파가 거꾸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바로 조기 심방 수축이에요. P 대 이제 QRS균 같은 경우에는 1대1은 맞지만 PR 간격은 조기 피파가 나타날 때는 정상보다 이제 짧죠. 그래서 조기 심방 수축의 특징에서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실 조기 수축. 이거는 뭐냐면은 동방결절에서 정상적 수축하기 전에 심실에서 이소성, 액토픽 수축이 일어나는 것이 심실 조기 수축이에요. 부정맥 중에서 가장 흔해요.
조기 심실수축은 부정맥 중에서 가장 흔한.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우리가 구별하는 거는 동반결절에서 SA 노드에서 먼저 자극이 형성되어서 수축이 와야 되는데, 전도장애가 와야 되는데 다른 데서 생기는 거, 심방에서 생기는 것이 조기 심방수축, 심실에서 생기는 것이 조기 심실수축인데, 부정맥 중에서 조기 심실수축이 가장 어떻게 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VPC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VPC에다가 별표를 많이 하시고요. VPC의 특징 봅시다. QRS균, 조기의 QRS균 때문에 PR 간격이 짧고, QRS군이 0.12초이거나 더 길어요. 0.12초. 0.12초 혹은 더 길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PVC거든요. PVC 혹은 VPC, PVC 혹은 VPC. 그래서 PVC 심실조기 수축 잘 알아두셔야 돼요. VPC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담배 많이 피우거나, 커피 많이 마시거나, 카페인, 그 다음에 알코올, 술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 이게 이제 굉장히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허혈성 심질환일 경우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그 원인 및 병태 성리에서 B번하고 C번에다 좀 별표를 좀 치셨으면 좋겠어요. RNT 현상, VPC 후에는 정상 T파의 정점의 흥분성이 항진되어 심실의 작은 자극에라도 T파 위에 알파가 겹쳐서 심실세동을 잘 일으키는 거, RNT 현상. 이게 VPC인데 VPC 중에서 가장 중요할 수가 있죠. 별표 좀 3개 좀 해주시고요. RNT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RNT 현상. 다시 말해서 T파 위에 알파가 겹쳐갖고 심실세동을 일으켜요. 특히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거나 QT 간격이 연장되었을 때 나타나기 쉬운 게 바로 VPC예요. RNT 현상. 그 다음에 이럴 경우 환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거나 또 박동이 건너뛰어요. 막 심기항진, 가슴이 계속 뛰어요. 얘기할 수 있고, 목과 가슴의 불편감, 협심증, 저혈압 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런 RNT 현상 VPC가 나타날 경우에 치료 봅시다. 심질환이 없을 경우, 기저 심질환이 없을 경우에는 무증상의 VPC는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카페인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근데 알코올 너무 많이 먹고 뭐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대학 오리엔테이션 가갖고 뭐 막걸리 막 말사발로 먹게 해갖고 오는 경우가 VPC로 많이 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교감신경 차단제, 특히 베타블로커나 아미노다론 혹은 소타롤을 투여를 많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도카인과 산소를 많이 투여를 하죠. 치료 및 간호. 자, 베타블로커. 불안을 관리하고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불안을 관리하고 교감신경 차단제나 베타블로커를 칼슘 채널 블로커보다는 교감신경 차단제나 베타블로커를 투여를 한다라는 거. 교감신경 차단제나 베타블로커를 이게 바로 VPC, PVC의 치료 및 간호입니다. 그 다음에 방실연접부 조기 수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256페이지 보세요. 빈맥성 부정맥으로 이제 들어가요.
빈맥성 부정맥, 심실빈맥이에요. 심실빈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심실세동이 있는데, 심실빈맥이라고 하는 건 VT라고 그러죠. VT 외워두세요. Ventricular Tachycardia. 그래서 3개 이상의 풀메이스 벤트리큘라 비트가 연달아서 발생하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VTAC이라고 그러죠. VT, VTAC. 그래서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실빈맥의 한번 특징을 한번 봅시다. 심박동수가 100에서 200회예요. 리듬은 보통 규칙적인데 QRS균이 0.12초 이상. 그리고 피파가 알아보기 힘든 게 바로 심실빈맥, VTAC. 피파가 없을 경우에는 VTAC이 걸렸다고 많이 얘기하죠. 일단 피파가 없어졌다 그러면 일단 VTAC이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저칼륨 혈증이나 혹은 저칼슘 혈증, 저마그네슘 혈증 때 VTAC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만약에 심근경색증이 광범위하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혹은 심박출 개수가 환자에게서 이제 낮거나 그럴 경우에 심실빈맥이 이렇게 해서 VTAC이 발생하잖아요. 심근경색 환자들에게서 VTAC이 발생하면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